반갑습니다. 이번 주도 즐겁게 보내셨습니까? 오늘의 주제는 주 식사 개선 방법론 3탄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음식 일기를 쓰자. 이 음식 일기가 굉장히 자신이 하루 동안 먹는 섭취 총량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잘 실천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걸 써보시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한참 몸무게가 나갈 때 96kg까지 나갔습니다. 그때 이제 96kg까지 나가면서 당뇨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뭐 이렇게 오만 거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제가 주로 했던 말이 야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물만 먹으면 살이 안 찝니다. 근데 나는 적게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살이 찌니까 이게 저처럼 물만 먹으면 살이 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것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한번 볼 수 있을까라는 키포인트가 생기는데, 이것을 볼 수 있는 가장 자신한테 자신이 무엇을 먹고 얼마나 자주 먹는가를 객관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음식일기입니다. 그래서 음식일기를 쓰시면 본인을 좀 더 상세하게 알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통상적으로 음식일기를 쓰면은 제 음식일기를 이렇게 보여주면 좋은데 제가 지금 이게 식이 조절이 되기 때문에 제 거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상으로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짜봤습니다. 그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하고 그 아침과 점심 사이에 간식, 점심과 저녁 사이에 간식 이렇게 넣어가지고 통상적인 보통적인 사람이 먹는 음식 순서를 한번 나열해 봤습니다. 먼저 아침은 통상적으로 뭐 간단하게 먹는다고 가정을 하고 토스트 식빵 2개, 그 다음에 계란 하나, 그 다음에 그 우유 한 잔, 딸기잼, 베이컨 한 조각, 뭐 이 정도 먹으면 보통은 아침 식사를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점심을 가기 전에 이제 뭐 이렇게 회사를 출근을 하든 뭘 하든 중간에 맥심 커피 2잔 정도. 저는 옛날에 맥심 커피를 굉장히 좋아해서 많이 먹었는데 하루에 한 10잔도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맥심 커피 한 2잔 정도 먹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었다고 가정을 하고 음식 메뉴는 제육 비빔밥 안에는 주 메뉴는 그 비빔밥 안에 밥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제육볶음, 그 다음에 콩나물, 뭐 무채, 김가루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가정을 하고 반찬으로 나오는 것은 된장국, 야채튀김, 그 다음에 김치, 멸치볶음, 뭐 이렇게 미역줄기 볶음, 이 정도 선에면 보통 이제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메뉴들이 구성이 되니까 그렇게 일단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녁으로 넘어가기 전에 간식으로 라떼 한 잔과 그 조각 케이크를 먹었다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은 통상적으로 뭐 집에 가서 먹는 경우가 많겠지만 이 직장인들은 주로 이제 회식을 하는 케이스가 있어서, 회식은 삼겹살집에서 삼겹살을 다 같이 먹는데 삼겹살 2인분, 그 다음에 소주 한 병, 그 다음에 그 무삼, 그 다음에 그 파채 무침, 그 다음에 밥 먹고 난 다음에 볶음밥하고 냉면 반 그릇 정도 먹었다 하면 통상적인 이제 식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서는 배가 출출해서 라면 1개를 먹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이러면 보통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 전까지 이 먹는 게 순서대로 쫙 나열이 되면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저같이 당뇨인들은 음식이 많이 땡기거든요. 혈당 조절이 안 될 경우에는. 왜 그러냐면 당뇨 수치가 팍 올랐다가 툭 떨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왜냐하면 탄수화물 먹으면 주로 당뇨치가 급격하게 올랐다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배고픔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훨씬 많이 먹게 되고, 비만인들 같은 경우에 제가 예를 들어서 제가 96kg 나갈 때는
맨날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엽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서 뭐 거기 아이스크림도 먹고, 그 다음에 집에 이제 과자를 많이 사놨습니다. 제가 새우깡을 좋아해서 새우깡도 먹고, 뭐 이렇게 각종 과자들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 수시로 이렇게 TV 보면서 먹고 그랬는데, 그런 걸 일단 여기서는 없다고 제외시키면서 그렇게 가겠습니다. 이 정도로 식사를 하고, 운동량이 많다면 살은 찌지 않는데, 탄수화물 제한식 관점에서 이걸 어떻게 개선하냐에 따라서 좀 초점을 맞춰 보겠습니다. 먼저 아침에 토스트, 식빵, 계란, 그 다음에 우유, 딸기잼, 베이컨을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여기서 탄수화물 음식은 일단 식빵, 그 다음에 우유, 딸기잼, 그 정도 선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당뇨병이 있는 저 같은 당뇨병인들은 우유를 먹어도 혈당이 뛰고요. 그 다음에 토스트, 식빵을 먹어도 혈당이 많이 듭니다. 그 다음에 생각으로 딸기잼은 아시다시피 이렇게 당 성분이 많아서 이걸 조합해서 먹으면 폭발적으로 올라갑니다. 제가 예전에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정도 먹으면 한 300까지 올라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혈당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살이 찐다는 의미와 동급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렇게 아침에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 저는 여기서 약간 개선을 할 방법은 뭐냐면, 대안으로 베이컨은 괜찮고요. 삶은 계란, 뭐 구운 계란 다 괜찮습니다. 야채 샐러드는 드실 때 샐러드 위에 소스 없이, 드레싱 없이 그냥 드시면 문제 없고요. 커피 대신, 우유 대신에 원두커피 정도로 드시면, 아니면 물도 괜찮고요. 그 정도 드시면 혈당이 튀지 않고 살이 찌지 않는 식단으로 구성이 됩니다. 두 번째, 점심에서 간식으로 넘어갈 때 맥심커피 2잔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원두커피 드시면 됩니다. 원두커피도 처음에는 맥심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원두커피를 드면 좀 심심한 맛이 있는데, 이걸 또 먹어보면 한 반년 정도 먹어보면 점점 원두별로 이렇게 맛이 이렇다 저렇다 또 풍평해할 때까지 입맛이 올라오거든요. 그러다가 다시 맥심으로 한 잔 먹으면 굉장히 달달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원두커피를 몸에 맞추시든지, 아니면 뭐 녹차나 생수나 탄산수는 설탕이 없는 거 그렇게 맞추시면 적정합니다. 점심으로 보통은 이제 구내식당을 먹었다고 가자면, 여기서는 일단은 제육볶음이 설탕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육볶음도 혈당을 튀게 하고요. 그 밑에 깔려있는 밥은 당연히 혈당이 튀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나물들 중에 무나물 같은 경우에는 설탕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크게 관여할 거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빔밥이 나오면 솔직히 메인 메뉴가 사라지기 때문에, 빼버리기 때문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된장국 같은 경우에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야채 샐러드는 구내식당에서 나오는 야채 샐러드는 소스에 버무려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 많이 먹으면 그냥 혈당이 튀고 살이 찝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치는 괜찮고, 멸치볶음을 할 때 물엿을 넣습니다. 물엿을 넣기 때문에, 왜냐면 물엿을 넣어야지만 이게 좀 바짝바짝하고 좀 식감이 먹기 좋은 그 비주얼로 바뀌기 때문에, 넣기 때문에 이것도 빼셔야 됩니다. 미역 줄기볶음은 괜찮은데, 근데 미역은 혈당을 높이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우리가 미역을 쌓아놓고 밥처럼 이렇게 먹는 건 아니니까, 저는 미역 줄기볶음 많이 먹습니다. 좋아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식혜가 나왔다고, 후식으로 식혜가 나왔다 하면, 식혜는 굉장히 당 성분이 높기 때문에 드시면 당뇨인들은 굉장히 곤란해지고, 비만인들도 그냥 살이 팍팍 찌는 상황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구내식당에 나오는 메뉴들을 쭉 보시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탄수화물 제한식을 한다고 하면 먹을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 먹는다고 가정을 하면 순댓국, 서울 지역은 순댓국, 밑에 이제 경상도 지역은 돼지국밥 정도로 이제 되는데, 순댓국을 드신다 그러면 순대는 빼고 드셔야 됩니다. 순대는
안에 당면하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혈당을 생각보다 많이 높입니다. 그래서 순댓국을 드신다고 하면 순대는 제외하고 밥 제외하고 그렇게 순댓국만 드시면 전혀 혈당이 올라가지 않고 살도 안 찌고요. 만약에 경상도 밑으로 지역에서 돼지국밥을 드신다 그러면 밥만 빼고 드시면 됩니다. 저도 이제 후배들하고나 선배들하고 이제 식사 약속이 있으면 주로 순댓국밥집을 많이 가는데 밥 빼고 순대 빼고 주문할 때 그럽니다. 저 사장님 저 순대 빼주세요, 고기만 주세요 이렇게 해서 그것만 먹어도 배도 부르고 괜찮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점심을 구내식당에서 메뉴를 쫙 보시면 거의 한 달에 한 90% 정도는 이게 먹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주로 도시락을 사서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식사요법을 하시려고 하면 거의 제가 볼 때는 100에 9은 도시락 안 싸면 점심 때 식사 조절이 전혀 안 됩니다. 그래서 도시락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으로 넘어가기 전에 라떼 보통 이제 가면은 라떼에다가 여러 스님 모여서 커피 시키고 조각 케이크 시키고 하는데 라떼도 이게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드시면 안 되고 원두커피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그 조각 케이크는 웬만하면 안 드시는 게 왜냐면 이게 단계 들어가면 단계 계속 몸에서 당기기 때문에 일단 입에 안 넣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제외시키고 원두커피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녁에 회식을 할 때 탄수화물 제한식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만약에 술 좋아하는 사람이 회식을 하는데 야 다 빼고 나면 뭐 먹을 게 있냐고 하는데 만약에 지금은 이제 가정상을 삼겹살집에서 회식을 한다고 가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삼겹살집에서 나오는 모든 음식들을 갖다가 먹을 때 예를 들어 삼겹살, 뭐 된장찌개, 뭐 무삼, 그 다음에 파채 이런 것들은 솔직히 뭐 무삼을 막 사놓고 드시지는 않으니까 먹어도 됩니다. 상추삼 해가지고 삼겹살을 먹고 그다음에 술 중에서는 소주, 위스키, 브랜드는 혈당을 높이지 않습니다. 높이지 않기 때문에 즉 다른 말로 하면 살이 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겹살과 소주 조합으로만 드시면 생각 외로 살이 찌지 않고 혈당도 높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회식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 삼겹살이 아니라면 수육 쪽으로 들어가시고 족발은 근데 뭐 매운 양념 족발 이렇게 해서 양념이 들어가는 거는 제외시키고요. 순수 오리지널 족발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소주 조합으로 드시고요. 맥주 이런 건 맥주 막걸리는 절대로 안 됩니다. 당뇨인들은. 그리고 비만인들도 이걸 웬만하면 제외시키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통상적으로 삼겹살 집에서 회식을 할 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술 먹고 나서 마지막에 볶음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나는 뭐 이 고기 먹을 때 냉면을 먹어야 같이 먹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삼겹살 집에서 회식을 할 때 볶음밥과 냉면은 빼고 그냥 순수하게 삼겹살과 소주만 먹는다 이렇게 하면은 괜찮습니다. 생각외로 그렇게 혈당도 뛰지 않고 살도 찌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제 술을 먹으면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자꾸 땡깁니다. 뭐 배가 고프고 그래서 라면을 한 개 끓여 먹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라면을 끓여 먹으면 그 회식 때 먹은 삼겹살과 소주가 조합이 돼서 라면이 먹은 건 다 쌀러가고 그 다음에 혈당을 팍 이렇게 올리는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라면이 땡긴다 그러면 차라리 계란 삶아서 먹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계란은 아무리 먹어도 생각보다 살이 찌지 않고 혈당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조합을 쭉 해보시기 바랍니다. 즉, 자기가 하루 동안에 먹었던 식사량을 쫙 이렇게 적어 놓고 판단을 해보는 겁니다. 내가 이 시점에서 탄수화물이 들어간 음식을 제외하고 뭘 먹을 수 있을까를 보는 게 이 음식일기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해보면 느낌이 옵니다. 제 같은 경우에 식단을 딱 보면 이 음식은 안 돼. 이 음식은 뭐로 대처할 수 있어. 이렇게 느낌이 바로 나옵니다. 이게 한 1년 정도 하면 느낌이 오거든요. 처음에는 잘 안 됩니다. 왜냐면 구내식당 가서 밥 먹는데 콩 빼고 팥 빼고 다 하면 먹을 게 없거든요. 그러면 처음부터 식단 보통은 이제 구내식당에서 보면
일주일씩 식단표가 쫙 나오는데 그 중에서는 이날은 먹어도 돼, 이날은 못 빼고 먹어도 돼, 아니면 이날은 도시락 사와야 돼, 이날은 순댓국밥 먹을 거야, 이런 식으로 일주일 정도의 식단 계획을 머릿속으로 짜시면 가장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식단표를 보지 않고 도시락을 사기 때문에 도시락으로 뭐 먹든지 말든지 뭐 저는 도시락 먹는다 이런 식으로 주로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무실 직원들이 보통 이제 그 식사를 모여서 3, 3, 5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가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한 7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저 사람은 밥을 혼자 이렇게 도시락 사서 먹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차에 부르지도 않고요. 가끔씩 가다 도시락 사온 사람들은 같이 먹을까 이렇게 같이 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는데 혹시나 나만 왕따 될까 뭐 전혀 그럴 필요 없고, 또 주변 사람들이 이해해 주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이제 보직이 바뀌어서 다른 사무실로 가면 처음부터 상사나 그 동료 직원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는 이렇게 해서 도시락을 사서 먹습니다 이렇게 미리 이야기하면 처음부터 이야기하면 더 이렇게 도와주고 그러기 때문에 생활하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탄수화물 제한식, 탄수화물 완전히 식당에서 빼고 밥을 먹는다고, 식사를 한다고 가정을 하면, 제 같은 경우에는 양의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보통 칼로리를 계산해서 조절하는 분들이 있는데, 칼로리를 계산하면 밥 몇 그램, 이렇게 몇 그램 이렇게 해가지고 양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탄수화물 제한식을 해서 아예 탄수화물 식단에서 빼버린다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상황에 대해서 먹는 양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아도 조절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배가 부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단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누가 그러던데, 그렇게 하면 살이 빠지겠어? 혈당 조절이 돼? 일단은 이제 삼겹살을 예를 들어서 혼자 삼겹살을 6인분 7인분 먹어도 혈당은 올라가지 않는데 살은 이렇게 크게 빠지지 않고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혼자서 삼겹살 처음에는 이제 식이조절 초반기에는 이 자꾸 음식이 땡기니까 계속 먹는데, 먹다 보면 그만큼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삼겹살 2줄이나 3줄 정도에서 야채하고 이제 먹는데, 3줄은 좀 많고 2줄은 좀 약간 모자란 그런 느낌? 그러면 이제 삶은 계란 하나에 계란 후라이 하나 더 먹고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양의 생각만큼 그렇게 팍 늘지 않고 생각보다 배고픔이 적습니다. 이렇게 탄수화물 제한식을 해서 다른 음식을 많이 먹다 보면 배고픔이 적게 느껴지기 때문에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냥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기준점은 음식 일기를 써서 하루 동안에 아침부터 잘 때까지를 뭘 먹었는지를 쫙 적어놓습니다. 처음에 저도 이거 처음 할 때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 많이 먹었어. 내가 생각보다 이렇게 많이 먹는구나. 이렇게 일단 느낌이 오실 겁니다. 당뇨인들이나 비만인들은.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내가 탄수화물 제한식을 할 때 뭘 빼야 될지, 그 다음에 내 기준으로 뭘 대체해야 될지. 왜냐하면 삶은 계란 싫어하는 사람들은 있었지 않습니까? 삶은 계란 싫어하는 사람들은 찐계란을 하든지, 안 그러면 계란 프라이를 한다든지, 아니면 두부로 바꾼다든지. 그러니까 식성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 기준에 내가 뭘 빼고 뭘 이렇게 넣어서 식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기는 자기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탄수화물만 제외시키고 먹는다고 기준점만 잡아놓고 자기한테 맞는 것을 계속 찾아가기, 그런 걸 해야 됩니다. 저도 7년 이상 했지만 지금도 뭔가 새로운 게 없을까? 계속. 왜냐하면 똑같은 걸 먹으면 질리니까. 그래서 삼겹살도 먹었다가 수육도 먹었다가 목살도 먹었다가 계란도 프라이 했다가 찐계란 했다가 삶은 계란 했다가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새로운 식자재가 최근에 저도 이렇게 본 게 뭐냐면 해물국수, 해초국수라고 해가지고 그걸 먹고 한번 혈당을 재봤거든요. 혈당이 안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간식이나 대체 식사용으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게 몇 번 먹어보고 주문을 하지 않았는데, 그런 식으로 저처럼 이런 식으로 계속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가면 생각 외로 식단이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가장 먼저 자기 자신을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주말입니다. 주말이기 때문에 가장 주말에 식단이 흐트러질 수 있으니까 잘 관리하시고 빨리 당뇨 있는 분은 혈당 조절하셔서 저도 혈당약 안 먹습니다. 혈당약 안 먹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만인들은 살을 쭉 빼서 이렇게 자신이 자긍심이 느끼게, 왜냐면 살찌면 자긍심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자긍심을 느끼게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